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척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외교관을 내보내고 성명을 발표하죠. 그런데 그 뒤에서는 수천억짜리 미사일을 몰래 들여오고 있습니다. 핵시설은 지하 깊숙이 요새화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에는 기로의 부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이 나라가 그렇게 무섭게 떠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국민들은 그 정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냥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1979년 혁명을 함께 만들었던 시장 상인들이 셔터를 내렸고 지폐 한 뭉치로는 커피 한 잔도 못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나라의 화폐 가치는 10년 만에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었고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리알화는 연일 사상 최저치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척하는 나라가 사실은 안에서부터 조용히 썩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오늘 그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페르시아만 해역에는 거대한 철의 장막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 전단을 먼저 배치했고 뒤이어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 전단이 이스라엘 하이파 항구 입항을 완료했습니다. 군함 12척, 전투기 수백 대, 병력 4만 명. 이것이 지금 이란 국경에서 700k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집결한 전력의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충돌 가능성을 90%로 보고 있으며 미국의 한 전략 분석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다. 전쟁 직전의 포지셔닝이다. 단순한 군사훈련이라면 이 정도 전력을 한꺼번에 동일한 해역에 집중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혼자만으로도 중소국 공군력을 압도하는데 여기에 포드 전단까지 더해진다는 건 미국이 이미 전쟁의 결심 단계에 들어갔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이 공격하면 미군 기지를 타격하겠다고 맞받아쳤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폭이 불과 39km, 세계 원유의 20%가 이 좁은 목줄을 통해 흐릅니다. 한국이 쓰는 가스와 석유의 상당 부분도 이 해협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지금 그 목줄 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군 전력과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는 이란이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장이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이 이 지경에 몰리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란은 지금 동시에 4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총성이 울리는 전쟁이 아니죠. 오히려 총보다 더 무서운 전쟁들입니다. 첫 번째는 핵 전쟁입니다. 이란이 핵을 포기하는 순간 이 정권의 존재 의미가 사라집니다. 핵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설 수 있다는 유일한 명분이자 협상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을 계속 개발하면 국제 제재가 더 강해지고 경제는 더 빠르게 붕괴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 전쟁입니다. 이란 리알화는 10년 만에 5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2015년 달러당 32,000 리알이었던 환율이 2026년 현재 달러당 160만 리알을 넘어섰습니다. 인플레이션은 42%를 돌파했고 월급을 받아도 며칠이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려 식료품조차 제대로 살 수 없는 경제 붕괴에 직면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겁니다. 세 번째는 군사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의 교전으로 이란의 방공망 S-300이 파괴됐습니다. 이란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이 치명적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란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다음 장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내부 전쟁입니다. 2025년 말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는 전국 31개 주로 번졌고 강경 진압으로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을 주면 나라가 죽고 핵을 버리면 정권이 죽는 딜레마이라는 지금 그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이 절벽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블 밑에서 동시에 전혀 다른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파이낸셜 타임스가 유출된 러시아 기밀 문서를 공개하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와 약 5억 유로, 우리 돈으로 무려 8,500억 규모의 비밀 무기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스라엘 공격으로 무너진 방공망을 복구하기 위해 러시아제 9M336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수천 기와 야간 표적 식별 장비 500기를 비밀리에 들여오는 계약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방공 전력을 재무장하고 있었던 거죠. 표면적으로 일하는 대화에 응하고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외교관들이 오갔고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은 협상 내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신 보고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우라늄 농축도를 무기급 도달의 턱 밑인 60%까지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60% 농축 우라늄은 민간 에너지 용도로는 전혀 쓰이지 않는 수치입니다. 원심 분리기를 조금만 더 돌리면 단 몇 주 안에 무기급인 90%에 도달할 수 있는 핵폭탄 직전 단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란은 바로 언제든 넘어갈 수 있다는 핵보유 직전의 카드를 절대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중성이 아닙니다. 이란이 구사하는 배째라 전술의 핵심은 협상을 끌면서 군사력을 키우고 그 군사력을 레버리지 삼아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 전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란이 꺼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포 카드, 그것으로 미국을 무릎 꿇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카드가 뭔지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이란의 단 하나의 무기, 그건 미사일도 드론도 아닙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페르시아만 끝자락 이란과 오만 사이에 놓인 이 해협의 폭은 불과 39km, 좁은 곳은 32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물길로 하루 2천만 배럴의 석유 제품이 흐릅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량의 20%, 액화 천연가스 거래량의 약 20%가 이 병목을 통해 이동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라크의 석유가 이 해협을 통해야만 세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이란에게 유리합니다. 해협 북쪽 해안선은 전부 이란 영토이고 이란 측 수심이 깊어 기로의 부설과 잠수함 작전이 유리합니다. 호르무즈 섬과 크이쉬 섬 같은 이란 영토 섬들이 해협을 감지하는 위치에 있어 소형 쾌속정과 대함미사일만으로도 선박의 통항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이 카드를 써먹은 전례가 있습니다. 2019년 유조선을 납포했고 2023년에는 해군 함정으로 민간 선박을 억류했죠. 그때마다 국제 유가는 출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하면 유가가 최소 $100에서 최악의 경우 $130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세계 경제에 주는 충격은 그야말로 핵폭탄 수준이죠. 그래서 이란은 지금도 협박합니다. 미국이 공격하면 호르무즈를 막겠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 협박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협박이 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은 중동 석유에 의존하는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이었죠. 그 시절이라면 호르무즈가 막히는 순간 미국도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그런데 셰일 혁명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2019년 미국은 70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 순수출국이 됐습니다. 텍사스와 노스다코타의 셰일 지대에서 시추 기술이 혁명적으로 발전하면서 미국은 하루 13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러시아도 추월한 겁니다. 이 구조적 변화가 만들어낸 역설을 들어보시죠.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해서 국제 유가가 $100, $130로 뛰어오른다면 피해를 보는 건 석유 수입국들입니다. 한국, 일본, 유럽, 중국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떨까요? 유가가 오를수록 미국의 셰일 업계는 더 많은 돈을 법니다. 셰일 생산의 손익분기점은 배럴당 약 45에서 $60 수준인데 유가가 $100를 넘으면 그 마진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즉 이란이 써먹으려는 호르무즈 봉쇄라는 필살기가 미국에게는 오히려 셰일 업계의 초대형 호재가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미국 에너지를 팔아치우겠다는 구호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유가 상승은 그의 지지 기반인 에너지 산업계에 배를 불리는 일이죠. 이란의 최강 카드가 상대방의 손에 이익을 주는 카드로 변해버렸습니다. 협박의 전제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란이 진짜 무너지는 이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이제 정부가 제시하는 미국의 탓이라는 서사를 믿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의 제재가 이란 경제를 옥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혁명수비대가 이란 경제의 핵심 이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 국내 총생산의 30에서 40%를 직간접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건설, 에너지, 통신, 금융에 이르기까지 혁명수비대 산하 기업들이 국가 경제를 쥐락펴락합니다. 외화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혁명수비대는 암시장을 통해 달러를 매집하고 민간이 접근할 수 없는 특권적 환율로 자금을 운용합니다. 테헤란 시장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이야기입니다. 제재보다 수비대가 더 무섭다. 청년 실업률은 30%에 육박하고 고학력 청년들의 해외 이주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됐습니다. 이란에서는 이를 두뇌 유출이 아니라 탈출이라고 부릅니다. 권력층 자녀들, 소위 아가자대들은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사회관계 망서비스에 사진을 올리고 그걸 본 국내 청년들은 분노합니다. 리알화가 폭락하는 동안 외화를 가진 자들만 살아남는 나라가 된 거죠. 외부의 적이 문을 두드리는 동안 내부는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47년 전 혁명을 만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1979년 팔라비 왕정을 무너뜨린 건 총을 든 군인만이 아니었습니다.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에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1978년 10월 호메이니가 전국적 파업을 촉구하자 바자르 상인들은 일제히 셔터를 내렸습니다. 경제를 멈춤으로써 왕정의 숨통을 끊어버린 겁니다. 이 바자르 상인들은 이슬람 공화국 탄생의 개국 공신이었고 이후 47년 동안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권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이란 역대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터졌을 때도 마흐사 아미니 사태로 전국이 들끓었을 때도 바자르는 정권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28일 그 바자르의 셔터가 다시 내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의 의미였습니다. 환율판의 앞자리가 매일같이 바뀌어버리는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상인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무너진 겁니다. 수입 물품의 도매가는 매일 아침 달라졌고 상인들은 어제 판 물건값으로 오늘 새 물건을 들여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건을 팔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 거죠. 테헤란 그랜드 바자르, 알라딘 상가, 차르수몰의 상인들이 연이어 파업에 동참했고 이 불길은 삽시간에 전국 31개에 주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이 파국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외환을 독점하고 암시장을 통제하고 이권을 빨아먹는 혁명 수비대와 그것을 47년 동안 방치한 정권이라는 것을요. 이란 인터내셔널은 이 파업을 바자르와 이슬람 공화국 간의 역사적 결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979년 혁명을 만든 손들이 47년 만에 그 혁명의 결과물에 등을 돌린 겁니다.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이건 체제 붕괴의 서막입니다. 자, 이제 체스판 위를 마지막으로 한번 내려다 봐야 할 시간입니다. 이란은 지금 사방이 완벽하게 막힌 체스판 위에 서 있습니다. 하이파 앞바다를 가득 메운 미군의 철벽 앞에서 8,500억어치 러시아제 미사일도 혁명 수비대의 호언장담도 무력해졌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핵을 내줄 수 없고 핵을 쥔 채로는 제재의 올가미가 더 단단히 조여올 뿐입니다.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수출국이 된 미국 앞에서 호르무즈 봉쇄라는 최후의 협박 카드는 오히려 상대방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이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 이 나라를 버리고 있습니다. 군사가 막혔고 경제가 막혔고 협박이 막혔고 민심이 떠났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를 막지도 못합니다. 봉쇄하는 순간 전쟁이 시작되고 그 전쟁을 지속할 경제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전쟁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안에서 무너지는 나라가 밖에서 전쟁을 시작하는 건 자살 선언에 가깝습니다. 체스판에서 어디를 움직여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체크메이트라고 부릅니다. 이란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긴 체크메이트를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총 한 발 못 쏘고 위협만 가득 담긴 채로 안에서부터 조용히 썩어가는 종이호랑이. 그것이 2026년 현재 이란의 민낯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